네, 안녕하세요. 한홍진 간호사입니다. 오늘은 인터뷰 영상으로 찾아뵀는데 저희 간호사들은 정말 많은 현장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 선생님을 좀 찾아뵀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를 먼저 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 건설사에서 보건관리자 업무를 맡고 있는 조병준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예, 저는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맡고 있고요. 근로자의 교육들, 그리고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집, 요거에 대한 관리, 그리고 현장관리, 기타 건강검진이라든지 보호구 같은 거 착용 잘 하는지 이런 것들 보고요. 그런 거 이외에도 좌우환경 측정이라든지 근골격계 유해인자 조사라든지 혹은 또 밀폐공간 프로그램, 소음관리 프로그램 이런 것들처럼 간헐적으로 있는 업무들이 좀 있습니다. 방금 말해준 그런 일들이 정말 업무 범위도 넓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잘 안 와닿을 수 있거든요. 그럼 간단하게 아침에 출근을 하면은 언제 출근해서 어떻게 하루가 이루어지는지 그렇게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출근을 하게 되면 6시 한 반 정도에 출근을 하게 되고요. 업무나 그날 해야 될 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업무 파악한 다음에 그날 안에 끝내야 되는 일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한 7시 정도에 안전조회를 하는데 좀 중요해서 그때 어떤 일들을 하고 오늘 이런 작업들이 있고 이런 위험 작업들이 있다는 걸 좀 설명을 하는 시간이 있어서 거기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그 조회가 끝나면 이제 교육장으로 가서 저는 이제 신규자, 오늘 새로 들어오신 채용 교육을 하고요. 그걸 하고 나서 이제 MSDS 물질 하시는 분들 따로 모아서 또 그분들에 대한 MSDS 교육 그렇게 해서 오전에는 교육하고, 그러고 나서 아침을 또 제공을 해줘요, 회사에서. 그래서 아침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오전 업무를 보면서 이제 현장 순회 점검도 하고, 그리고 아까 파악했던 오늘 데일리 업무들 처리해놔야 될 것들, 그런 것들 좀 확인을 하고요. 현장에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것들 체킹을 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보건실 관리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또 혹은 간단하게 찰과상이나 이런 거 환자들이 오면 또 간단하게 치료도 해주는 날도 있어서 그런 업무들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점심 먹고 오후 업무 보고 그렇게 하고 퇴근합니다. 우리 이제 간호사들이 제일 어려운 게 밥 먹는 시간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계신 곳은 어떤 어려움은 없나요? 밥 먹는 거에 대한? 네, 전혀 없습니다. 저는 밥 먹을 시간 되면 딱 팀장님한테 식사하러 가십시오 하고 바로 밥 먹고, 그리고 저는 낮잠 시간이 또 있어요. 저희는 식사하고 1시간 정도 낮잠 시간이 있어서 아침 일찍 출근해서, 그러니까 하루가 너무 기니까 중간에 잠깐 쉬는 타이밍이 있어서 좀 리프레시하고 오후 업무를 하는데 좀 큰 도움도 되고, 그것도 좀 장점이긴 합니다. 너무 장점인데 그거. 네. 사실 저도 병원에 있을 때 진짜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식사 시간 범위 동안 밥을 여유롭게 먹고 예. 좀 쉬거나, 아니면 이제 병원 좀 잘 돼 있는 데는 앞에 좀 바람도 쐬고. 네. 전혀 못 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간호사로는 조금 힘들죠. 후루룩 네. 뛰어 올라가고.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실 가기 좀 힘든 사람들도 있고. 맞아요. 이게 우린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곳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아마 다들 공감은 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저는 퇴근 시간도 바로 그냥 칼퇴. 그러니까 다음날 점검이 있거나 혹은 오늘 안 끝내면 정말 안 되는 업무가 있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다 제 시간에 퇴근을 하고요. 오전에 일과 중에 MSDS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건설 현장이 무슨 화학물질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대표적으로 저희 현장에서는 락카는 사시사철 계속 쓰는 거기 때문에 어느 공정이든지 락카는 좀 쉽게 접하기도 하고요. 관리가 많이 힘든 점도 있지만 어쨌든
사용하기 때문에 라카, 그리고 뭐 용접 하시는 분들께서 영접. 네. 용접봉, 그리고 아르곤 용접 하신다고 하시면 산소, 이산화탄소, 그런 가스류들. 네, 가스류들, 그리고 유류, 뭐 아. 휘발유라든지 뭐 경유라든지 뭐 엔진오일 같은 것도 가끔 현장에 있으신 분, 그러니까 아예 구비를 해놓으시는 업체분들도 계셔가지고 그 위에 뭐 단열재, 정말 혹은 많네. 뭐 본드, 접착제, 그리고 뭐 폼건, 그 폼건을 세척하는 세척제, 뭐 생각보다 좀 다양합니다. 네, 방리제라고, 그리고 또 저희 건설업에서는 콘크리트를 양생하고 거기에 있는 거푸집을 떼내는데 거푸집이 같이 양생이 돼버리면 붙어버리기 때문에 거기다가 방리제 같은 것도 바르고 하거든요. 지금 있는 그 현장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한 몇 명 정도? 지금 한 300명? 300명 정도? 300명에서 400명 사이 정도. 그러면 일용직은 그 중에 몇 명 정도? 그 중에 일용직은 저희 아무리 안 돼도 한 250명? 200명? 네. 정말 정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겠네요. 네. 여기 보고 있으면 또 저기서 또 관리가 안 되고 저기를 또 관리하러 가면 또 여기에서 또 해이해져 있고. 사실 우리 간호사들이 학교 다닐 때 대부분 병원들을 가기를 좀 희망하기도 하고 아는 게 사실 병원밖에 없거든요.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뭐 유관기관 몇 개 기관밖에 없는데 우리 지금 이제 건설 현장에 가기까지 사실 뭐 여러 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거기까지 도달하게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간호사로 시작을 했었고요. 간호사로 이렇게 하다가 이 3교대랑 교대 업무나 이런 게 조금 많이 힘이 들어서 저는 간호사를 오래 하진 못했고 그러고서 이제 간호사를 그만두고 그러고서 이제 학교에 다니면서 가장 많이 접했던 게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무원 쪽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도전을 했었는데 조금 잘 안 돼서 좀 낙방을 하고 있던 와중에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니 한번 오지 않겠냐라는 제의가 있어서 네, 좀 지인이 좀 건설업에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쪽에 또 기회가 돼서 이렇게 지원하게 됐고 잘 돼서 지금 뭐 한 1년 가까이 다니고 있습니다. 건설업 쪽에 지인이 네네. 있었던 거예요? 그 친구는 뭐 어떻게 뭐 관리자 쪽이신지? 네네. 건설 기사 쪽이죠. 건설 기사? 네, 공사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었죠. 그런데 이제 보건관리자가 원래 계시던 분이 이제 사정상 더 이상 일을 못 하시게 돼서 그 자리를 필요로 했는데 그 와중에 제가 이제 공부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잘 맞아서 하게 됐죠. 갑자기 궁금한 게 네. 그러면 딱 그 건설업 보건관리자라는 거를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솔직히 어떤 업무를 하는지도 몰랐어요. 건설 현장에 간호사가 필요한가? 부터 의문이 일단 들었고 그리고 제의를 받고 이제 저도 검색을 하기 시작했죠. 어떤 업무들을 하는지 그런 거 이렇게 찾아보다가 또 형을 또 찾기도 했고 네. 그래서 그렇게 가게 됐어요. 첫 인상은 아무래도 생소하다. 네. 그렇게 긴 기간 동안 일을 한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뭐 한 1년 정도면은 뭐 사계절이 지나는 그런 시기니까 우리 그 일을 하면서 좀 느꼈던 좀 좋았던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장점은 크게 두 가지고요. 첫 번째로는 간호사에 비해서 1일 할당 업무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신규자가 오고 하면 신규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이나 저희는 MSDS 교육이죠. 저희 MSDS 교육을 챙긴다거나 뭐 이런 정도의 아침 루틴에 있고 그리고 현장 순회 점검하고 보건 일지라든지 이런 거 쓰고요. 그래서 그게 좀 큰 장점이었고요, 저는. 왜냐면 간호사로 있을 때는 그 하루 업무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엄청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선생님들은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상당히 좀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거는 조금 힘든 점으로 다가왔었는데 지금 하는 업무는 데일리 업무보다는 이 기간 안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챙겨야 된다. 그런 장점이 있었고 두 번째 장점은
현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 간호사는 예를 들면 뭐 오더가 나오면 이거에 대해서 딱딱딱 일을 처리해 나가는 입장이었다면 보건관리자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시설이나 혹은 어떤 안내 표지나 뭐 이런 것들을 할지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좀 판단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성향이 애초에 좀 그런 쪽에 좀 더 가까운 성향이라서 그런 게 좀 더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안전보건 의식이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다곤 하지만 그래도 현장에선 또 느끼는 게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방금 말했던 그런 주도적으로 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건 없었어요. 이게 다른 업종은 모르겠는데 건설업의 특성상 일용직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들을 데리고 간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애초에 이분들께서는 이 현장에 오래 몸담는 분들이 크게 없어요. 이 공종이 끝나면 다 다른 현장으로 가시거나 혹은 뭐 다른 지역으로 가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설명을 일단 드리는 것 자체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모되고요. 그러니까 저희 현장은 뭐 이런 것들을 다 챙기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이분들은 현장 경험이 엄청 많으신 베테랑 분들이라서 다른 현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던데 왜 이런 걸 우리에게 요구하냐,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외국인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의사 전달이나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좀 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주도해서 하고 싶지만 저희도 또 관리하는 입장에서 실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또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조금 트러블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게 진짜 그 건설업 특성인 것 같아요. 일용직 네, 맞습니다. 많아서 인력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부분. 특히 또 건설업은 이제 공정이 이렇게 쭉 연결되다 보니까 그 공정마다 특성이 너무 다른 부분. 그거는 정말 풀어나가기 어려운 것 같고, 요거 말고는 또 좀 어려운 부분 없으신 거예요? 저희 단점이라고까지 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좀 바라는 점 정도는 하나 있는데, 안전관리자분들께서는 협의체 회의라고 또 그 지역에 있는 뭐 안전관리자분들끼리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정보 공유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건설업 보건관리자 쪽 분들은 좀 계약직이 많은 형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현장 단위별로 잘라서 이렇게 이 계약이 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분들을 모으기가 많이 힘든 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정보 공유나 뭐 처음에 이 일을 저도 시작했을 때 이 업무에 대한 걸 알려줄 사람이 없었어요. 안전관리자는 뭐 현장에 1명 혹은 2명 이렇게까지 있으니까. 그리고 보통 회사에서 건설업에서 혼자 업무를 해야 된다고 하면 좀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안전관리자 분으로 보내는 경우가 한 분 보낼 때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보건관리자는 어느 현장을 가도 거의 1명이고 진짜 큰 현장이어야 뭐 2명, 3명 이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는 업무를 어디서 배울 곳이나 혹은 뭐 제가 업무를 하면서 어려운 것이 있을 때 이렇게 물어보기가 좀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새로 오실 분들도 똑같이 겪게 될 예. 문제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뭐 정보 공유나 정보 검색 같은 건 어떻게? 저는 보건관리자들이 모여있는 카페가 하나 있어요. 네, 카페가 하나 있어서 거기에서 초반에는 엄청 많이 도움을 받았었고요. 저희 학교에 한 분 더 보건관리자분이 계시거든요. 남자분이 한 분 계시는데 형이죠. 그 형이 이제 만드신 그 단톡방, 그러니까 오픈 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한 1000여 명 정도 진짜? 네,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많은 정보를 얻고요. 거기서 선생님들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선생님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희는 이렇게 했었고 이렇게 했었다 하면 또 거기서 피드백이 바로바로 올라오거든요. 이거는 무슨 법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좀 저희한테는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알려주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고. 1000여 명이면 장난 아닌데, 규모가? 네, 규모가 좀 큽니다. 그 친구가 만든 단톡방이에요? 예. 그래서 좀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초창기 한 6개월 정도 가량은 엄청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카페나 혹은 뭐 그 단톡방에서나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 단톡방에 있으신 분들은 뭐 보건관리자? 네, 전부 다 보건관리자고, 아니요,
보건관리자를 이제 희망하셔서 이제 업무를 하시기 전이지만 보건관리자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도 들어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오픈톡방이다 보니까 좀 접근이 자유로워서 그걸 몰랐던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직업을 선택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급여 부분일 텐데 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다? 건설업 특성상 다양해요. 저는 연봉 5천 정도? 연봉 5천? 예. 거기에 뭐 숙소비나 유류비 같은 게 좀 지원이 돼서 조금 더 플러스 되는 정도고요. 지출이 좀 생각보다 적어서 뭐 식사나 이런 것도 다 제공이 되고 지원되는 부분이 좀 많은 편이라서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건설업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시는 분들은 뭐 다양한 정보를 접하실 텐데 일단은 뭐 타지 생활을 좀 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숙소를 지원을 받아서 그 부분은 많이 세이브를 하는 것 같고 간호사로 일을 하다가 이렇게 건설업 보건관리자로 이렇게 오게 되면은 사실은 이렇게 경력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보건관리자로 일하는 1년 조금 넘는 그 기간인데 그거에 비하면은 연봉이 5천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격주로 토요일에 근무하는 것도 좀 뭐 어쨌든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 일을 조금 뭐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 뭐 성향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주도적으로 업무를 해야 되고 건설업의 특성상 좀 험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멘탈이나 이런 게 좀 강하신 분이 오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에 좀 뿌듯함을 느끼시는 분들. 그러니까 내가 이 사태에서의 개선점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이거를 고치려고 하는 거에서 그 고치려고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그 행위들이 좀 개선이 됐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성취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아마 하면은 좀 성취감을 잘 느끼지 않을까. 그런 분들한테 좋을 것 같다. 네, 저는 성취감을 꽤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성취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 추천하고 그러면은 좀 이제 뭐 조언 팁? 저희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정보를 얻은 다음에 업무를 수행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당장 업무를 하면서 뭔가를 찾아보고 하려다 보면 어쨌든 좀 개인적으로 부담이 상당히 클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개인적으로 업무 부담이 좀 많이 돼서 그러니까 검색을 해보고 이게 맞나 확인을 하고 나서 업무를 해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그런 단점이 있어서 미리 좀 알아보시고 뭐 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것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좀 팁을 좀 찾으신 다음에 업무에 직접 투입하시는 걸 좀 추천드린다. 아마 이런 정보들을 찾아보기 위해 이제 검색해서 이 영상을 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우리가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이제 간호학 전공이고 학교에서 배운 걸로는 정말 이 산업간호 쪽이 정보가 거의 없기도 하거든요, 학부 때는. 그러면 우리가 좀 뭔가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떤 걸 좀 공부를 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굳이 하나만 하라고 하면 MSDS에 대해서 좀 공부를 MSDS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 관리 대상 물질인지 특별 관리 대상 물질인지 아니면 뭐 작업 환경 측정을 해야 되는 물질인지 또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 물질인지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고 보호구는 어떤 걸 써야 되고 이게 신체 어느 부위에 좀 위해를 가하고 이런 것들이 정확히 다 작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봄으로써 보건관리자 업무를 뿌리 뻗듯이 좀 알아갈 수 있다. 건강검진에 이런 걸 받아야 되고 보호구는 이런 걸 지급해야 되고 뭐 관리를 할 때 화재 위험성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한 번에 좀 파악을 할 수 있는 기본 뼈대니까 MSDS에 관한 걸 조금 알고 가면 좋겠다. 거기엔 무슨 항목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좀 계속 뭐 자기 개발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앞으로 뭐 어느 정도 계획도
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고민하거나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지금 건설업에 있는 보건관리자는 계약직 형태로 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미래가 좀 불투명한 감이 없잖아 있거든요. 뭐 다른 업종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다른 업종으로 가더라도 정직이나 이쪽을 좀 우선은 그거를 좀 원하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또 안전관리자로 넘어가야 될지 혹은 뭐 다른 업종으로 변경해야 될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뭐 여력이 돼서 잘 된다면 뭐 공기업이나 이런 쪽으로도 취업이 가능하니까 그쪽으로도 관심은 우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저희가 준비한 거는 이 정도고요. 현직자 이렇게 후배를 만나가지고 정말 좋은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쪽을 좀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좀 문의 사항이 있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이렇게 전달받아가지고 검토해서 좀 답을 드리거나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